뉴욕의 번잡한 한복판, 고층 빌딩 속 최첨단 기술 스타트업에서 55세의 데이비드는 단조로운 일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회계사로서 그는 반복적인 숫자의 바닷속에서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삶은 점점 더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일하는 회사는 최신 유행의 기술 스타트업이었고, 그곳의 분위기는 항상 활기차고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데이비드에게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서 희끗희끗해져가는 머리와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나이 들어감을 실감했고, 젊음과 활기로 가득 찬 인턴 에밀리를 볼 때마다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갓 20살이 된 인턴으로 그녀의 밝은 미소와 통통 튀는 에너지는 칙칙한 사무실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존재에서 묘한 위안을 얻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늙고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우연히 복도에서 에밀리와 마주쳤습니다. 에밀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그냥 늘 똑같은 하루야.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에밀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데이비드 씨도 함께해요.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인물, 소피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데이비드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30대 후반의 매력적이고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뉴욕 상류층 출신으로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귀가하는 우버를 종종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고,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는 그에게 있어서 에밀리와는 또 다른 종류의 새로움을 상징했습니다. 에밀리가 잃어버린 젊음을 떠올리게 했다면, 소피아는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화려하고 짜릿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함께 우버를 기다리던 중 소피아가 데이비드에게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밤 맨해튼에 새로 생긴 루프탑 바에 가보지 않을래요? 야경이 끝내준다고 하던데요.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고, 그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결국 그는 소피아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소피아. 가보죠. 맨해튼의 화려한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바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칵테일을 마시며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연히 인턴인 에밀리도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데이비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앞에서 소피아와 함께 있는 것이 마치 그녀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데이비드는 소피아와의 대화에 다시 집중했고,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여기 정말 멋지지 않아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뉴욕은 정말 놀라운 도시죠. 매일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뉴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죠?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저도 뉴욕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줄게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낯선 도시의 화려한 야경, 매력적인 여성과의 대화,
그리고 달콤한 칵테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렘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데이비드는 술 기운과 함께 몽롱해지는 정신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그런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여기를 나갈까요? 제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데이비드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소피아뿐이었습니다. 좋아요, 소피아.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소호에 위치한 소피아의 고급 로프트였습니다. 그곳은 그동안 데이비드가 보아온 어떤 집과도 달랐습니다. 세련된 가구와 예술작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소피아. 데이비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데이비드. 편하게 있어요. 소피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와인 2잔을 가져와 데이비드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녀가 가진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 역시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평범하지만 진솔한 삶에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에게 강렬하게 끌렸고 그녀 역시 그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을 다 마신 소피아가 데이비드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오늘 밤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도요, 소피아.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피아가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눈을 감았고 두 사람의 입술이 뜨겁게 포개어졌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소피아와 함께 격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지만 동시에 짜릿하고 흥분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자신의 나이도 결혼 생활도 에밀리에 대한 생각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소피아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소피아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로프트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데이비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분명 짜릿하고 흥분되는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데이비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데이비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자꾸만 소피아에게로 향했고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피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대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녀의 태도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소피아를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그 짜릿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회사 복도에서 에밀리와 마주쳤습니다. 에밀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씨. 요즘 어떠세요? 데이비드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에밀리. 에밀리는 잠시 데이비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데이비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데이비드 씨.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저도 응원할게요. 에밀리의 말은 데이비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데이비드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밀리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밀리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피아가 새로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 지사로 발령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데이비드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피아는 해외로 떠나기 전 데이비드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저 내일 떠나요. 소피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벌써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데이비드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회사 일이니까요. 소피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저도요, 소피아. 데이비드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소피아와의 만남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만남이 잘못된 것이었고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피아도 잘 지내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는 데이비드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인 후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가 떠난 후 데이비드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에밀리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고 소피아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우연히 에밀리와 마주쳤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씨. 요즘 어떠세요? 데이비드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에밀리. 에밀리는 잠시 데이비드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소피아 씨 때문이에요?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느껴졌어요. 에밀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분 사이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에밀리. 데이비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괜찮아요. 에밀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밀리를 너무 어리게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넌 참 대단한 아이야, 에밀리.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구나. 고마워요, 데이비드 씨. 에밀리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도 데이비드 씨에게 아이유 배우고 있어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에 왠지 모를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밀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를 그리워했지만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와는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를 만났습니다. 에밀리, 나 여행 가. 데이비드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디로요? 에밀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냥 세계 곳곳을 다녀보려고. 데이비드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멋지네요, 데이비드 씨.
에밀리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응원할게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응원에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도 잘 지내고 너의 꿈을 꼭 이루길 바라. 데이비드 씨도요?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인 후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행은 데이비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데이비드는 종종 소피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프로젝트는 성공했을까? 궁금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에게도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데이비드는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지친 회계사가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고 온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에 부딪혔지만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도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함께 일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어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서 젊음과 열정을 배웠고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서 지혜와 경험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너는 왜 나를 도와주는 거니? 에밀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데이비드 씨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밀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거야.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데이비드 씨. 에밀리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씨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말에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에밀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는 에밀리와의 나이 차이를 생각했고 소피아와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소피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피아는 뉴욕으로 돌아왔고 데이비드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민 끝에 소피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소피아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소피아는요? 데이비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지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소피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데이비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데이비드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데이비드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일 후회하지 않아요. 소피아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요. 데이비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소피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가끔은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피아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데이비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에 충실해야겠죠.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데이비드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미련을 털어내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데이비드. 소피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피아도 잘 지내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아와 헤어진 후 데이비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소피아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에밀리,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데이비드 씨? 에밀리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나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에밀리는 깜짝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데이비드 씨를 좋아해요. 에밀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걱정도 많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와 함께 있으면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고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데이비드의 가족들은 그들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내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에밀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데이비드와 에밀리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데이비드의 가족들도 결국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에밀리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 너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데이비드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저도 데이비드 씨 덕분에 행복해요.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소피아와의 만남을 통해 방황하기도 했지만 결국 에밀리를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에밀리와 함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몇 년 후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사업은 번창했고 에밀리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둘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쌓아갔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우연히 소피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해외 지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글로벌 기업의 CEO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심으로 소피아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소피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소피아는 반가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인연은 짧았지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데이비드와 에밀리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더 큰 행복과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에밀리는 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함께 키우며 더욱 굳건한 사랑과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어느덧 60대가 된 데이비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평범한 회계사로서 단조로운 일상에 갇혀 있었지만 소피아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고 에밀리와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자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의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에밀리와 함께 석양이 지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데이비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요, 데이비드. 당신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에밀리와 함께 그리고 그들의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특히 소피아와의 만남이 가져온 변화와 성장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만남은 짧고 강렬했지만 그 경험은 데이비드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열정과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가 잊고 지냈던 삶의 짜릿함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관계는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데이비드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와의 만남은 또한 데이비드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갈등, 사회적 비난, 그리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에밀리를 만나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찾았습니다. 에밀리는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와의 사랑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열정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과 행복을 찾는 데 있어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진정한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한편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에밀리와 함께 여전히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속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용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입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우리 함께 자서전 집필을 위한 여행을 떠나는 건 어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뉴욕부터 함께 여행했던 곳들, 그리고 소피아와 관련된 장소들까지 우리의 추억이 깃든 곳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시절의 감정과 생각들을 되짚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제안에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데이비드.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다시 한번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처음 만남을 가졌던 뉴욕의 허름한 사무실 건물부터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입주한 세련된 빌딩으로 변모해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들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데이비드가 회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비드.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에밀리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함께 야경을 즐겼던 맨해튼의 루프탑 바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샴페인을 마시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끌렸던 그날 밤을 추억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에밀리.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정말 멋있었어요, 데이비드.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에밀리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랑이 시작된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소피아와 관련된 장소들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늦은 밤까지 일했던 사무실, 소피아가 살던 고급 로프트, 그리고 그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거리를 차례대로 찾아갔습니다. 소피아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은 데이비드에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련한 추억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런 데이비드의 마음을 이해하고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데이비드. 당신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에밀리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데이비드는 소피아와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그리워하거나 그 시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함께 여행했던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하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더욱 단단해진 사랑과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서전 집필에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데이비드와 에밀리의 자서전 나이 들음을 넘어서는 사랑은 출간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나이, 사회적 편견,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가 소피아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성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책의 성공은 데이비드와 에밀리에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돌며 강연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어느덧 70대에 접어든 데이비드는 여전히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에밀리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젊은 배우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에밀리,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데이비드가 벅찬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데이비드.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과 진솔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에밀리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에밀리.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천사예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랫동안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나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곁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에밀리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영원한 연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와 함께하는 남은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편견을 초월하며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